안녕하세요, 이창영입니다. 유튜브 전원생활의 단점 영상이 조회수 15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전원생활을 고려해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무엇을 새로 사거나 시작하거나 할 때 단점은 없는지 찾아보기 마련인 만큼 이 영상은 처음 전원생활을 고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도 하루 5,000회 정도 꾸준히 시청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중 비슷한 내용으로 자주 올라오고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하는 댓글이 있는데, 나이 들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공감이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을 몇 개 보면, 전원생활은 지옥이다. 나이 들수록 도시에 살아라.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집에 살아라. 나이 먹으면 도시에 살아야 함. 몸도 쑤시고 아프면 의료시설 가깝고 구민 스포츠 시설 잘 돼 있어서 목욕탕 운동도 할 수 있고 모임도 나가고 락이라도 있지. 더 많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초반 의욕을 가지고 크게 일을 벌릴수록 뒷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와 질병이 오면 전원 생활도 끝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원주택의 장점은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는 댓글에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단정적인 의견을 내는 댓글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는 정도인데, 이 문제는 워낙 댓글이 많기도 하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원 방문 횟수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2019년 OECD 보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1년 평균 병원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인 7.1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병원이 먼 곳으로 이사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나이가 들면 더 자주 다니게 될 것이므로 대도시 병원을 떠나서는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상시적으로 가야 하는 분들에게 시골 생활은 어쩌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골 생활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고 일정 부분 노동력이 필요한데,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정도로 질병을 달고 살고 근력이 없다면 시골 생활은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몸을 자주 움직이는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미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미 몸이 아프신 분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현재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분들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건강한데 나중에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병원 가까이로 이사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현재 건강한데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대도시 병원에서 멀다는 이유로 시골을 못 갈 이유는 없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빨리 치료하고 다시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기 전의 건강 상태입니다. 암 관련 논문들을 보면 카르노프스키 기능 상태 지수 같은 건강성 지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즉, 암 치료 후 생존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건강성 지수, 나이 두 가지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요소로 나옵니다. 즉, 수술 전에 건강했고 젊은 사람들은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많은 분들이 병원 검진은 열심히 받지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은 소홀히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암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금은 열심히 납입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운동을 하는 데 투자하는 데는 인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병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 검진을 열심히 받고 보험도 많이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보다 좀 더 이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검진을 자주 받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병원 가까이 산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거나 환경이 좋은 곳에 살거나 하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시골 생활을 선택한 분들의 다수가 건강을 생각해서 도시를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병원 가까이 살기보다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키자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인지는 스스로의 생활 습관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댓글들에 보면 응급 상황이 오면 죽었다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시골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내용에도 좋아요가 많이 달립니다. 그만큼 시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방청 발간 2017년 구조활동 분석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출동 건수를 기록하는 사고 유형은 벌집 제거로 무려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집 제거 요청이 시골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119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도시가 아니고 시골인 것입니다. 저도 벌집 때문에 119를 호출한 적이 있는데 아주 신속하게 와서 벌집을 제거합니다. 특별한 도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를 뿌려서 해결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작은 벌집은 부르지 않고 직접 해결합니다. 즉 시골에서도 119 부르면 엄청나게 빨리 옵니다. 물론 길도 없는 산속에 사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특히 시골은 교통 체증이 없어서 언제든 부르면 비슷한 출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시보다 좀 더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도달합니다. 여건이 되고 본인이 도시에 잘 맞는 사람이라면 나이 들어서도 살던 도시에서 계속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쉽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직장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 직장을 은퇴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 굳이 도시에 살아야 할 이유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거주지를 고민할 때는 관광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즉, 며칠 여행지로 다녀올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라온 리뷰를 읽어보고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살아갈 지역에 대한 고민이라면 인터넷의 이야기들은 참고만 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직접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또 그것이 큰 선택일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원생활의 단점 영상을 찾아봤다면 무슨 이유든 전원생활을 고려해 봤다는 뜻일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주변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지니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은 텃세가 심해서 못 산다든가 병원이 멀어서 병 걸리면 죽는다든가 하는 말을 단편적으로 믿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텃세로 고민하고 119가 늦게 와서 큰일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은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관련 자료를 찾아봤으나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업상 시골에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텃세나 병원 문제로 고생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골 정착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 문제입니다. 즉,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고 혼자 시골에 오신 분들은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다 사람 사는 곳이라 일반론으로 보면 도시에서 잘 살았던 사람은 시골에서도 잘 살아가고 도시에서 살기 어려웠던 사람은 시골 와도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대인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시골 와서도 좋고 직장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시골 와서도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고 그럴듯한 다른 사람의 글을 퍼나르는 분들은 많은 경우 시골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앞에서 본 댓글을 다는 분들에게 시골 생활을 해보셨는지 댓글로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없거나 본인의 댓글을 삭제해버립니다. 특히 댓글로 텃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 겪은 분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즉, 댓글에서 본 이러한 의견들은 대부분 도시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TV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것이라 추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만 살았던 다른 분들의 호응을 쉽게 받는 것입니다. 전원생활의 단점 영상의 댓글에 보면 시골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한 장단점을 서술하고 있어서 실제 오랫동안 전원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산다고 다 똑같이 살지 않듯이 전원생활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골은 이렇다, 전원 생활은 이렇다라고 한 가지로 단언하는 말들에 동요하기보다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